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결국에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S&P 500, 나스닥 지수는 기록을 써내는 모습이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체크인을 통해서 시장을 한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로벌 헤드라인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나왔던 경제지표 두 가지를 잡아봤는데 첫 번째는요, 7월에 주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장 초반에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재료가 되게 되면서 건설 업황에 대한 둔화가 확인됐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장중에 반등에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8월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소비자들은 현재보다 미래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수치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블링컨 국방부 장관이죠. 이스라엘의 9번째 지금 가게 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휴전 협상에 조금 더 압박을 한다는 그런 관점인데요. 유가는 이 덕분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반도체 관련해서는 엔비디아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오늘 국내장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날 중국과 관련된 특히 이 전자상거래 쪽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점이 중국 경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M7 기업들 중에서는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이날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것이 HR블록이라고 해서 미국의 최대 세무 관련된 회사가 되겠는데요. 관련된 내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오늘 보셔야 될 뉴스 6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펩트론입니다. 유상증자 때문에 시간 외에서 하한가를 맞은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국내 정치 쪽으로 넘어와 보게 되면은 지금 거대 야당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연임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기록을 써내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올해 유틸리티가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셨습니까? 경기 방어주에다가 AI 효과까지 겹치게 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요, 오늘 증권사 리포트 3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톡스 관련된 종목 휴젤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소리 소문 없이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업황이 굉장히 밝고 수출적인 측면에서도 좋게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이브리드차 관련된 종목 세방전지가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 괜찮고요. 여기에 배터리 자회사의 앞으로에 대한 고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 서현이화가 되겠습니다.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서현이화는 지금 가장 쌀 때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를 털게 되면서 결국에 강보합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날 S&P 500이 8월 초에 급락했던 이전까지 회복을 했고, 나스닥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해 최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미국 경제가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의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자, 헤드라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과 관련된 그런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악재였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현지 시간으로 16일 발표를 한 주택 건설 현황에서 7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6.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에도 16% 줄어든 것이고요. 전망치 134만 건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특히 7월 단독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13% 줄면서 팬데믹 확산 직후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폭을 기록을 했고요. 앞으로 주택의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인 신규 주택 허가 건수 역시 전월 대비 4% 줄어들게 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계속된 고금리와 높은 집값에 부담이 커진 사람들이 주택 구매를 망설이게 되면서 업황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장을 계속해서 상승으로 돌릴 수 있었던 것도 역시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바로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되겠는데요. 미시간 대학이 발표를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7월 대비해서 1.4포인트 올랐다라고 집계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중요한 내용들만 딱 꼽아보면요. 7월 대비 평균치가 5개월 만에 상승했고요. 기대지수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1년에서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체적인 절대치가 올라갔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대선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민주당의 선호 심리가 6%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반대로 공화당은 5%나 크게 감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경제 분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낫다라는 부분들을 수치로 보여줬다라고 해석했고요. 이것과 관련해 미시간대 조사팀은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유리한 대선 상황이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낮고 경제 상승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 덕분에 지수가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관련해서 중동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에 도착한 토니 블링컨 재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의 그런 움직임 때문이었었는데요. 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방장관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 타결을 압박하기 위해서 현지 시간으로 18일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카타르 그리고 이집트는 지난 15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가자 지구의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었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이제 다음 날인 19일 현지 시간으로 19일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장관 그리고 이츠하크 헤르조그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1.9% 하락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징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관련주들 약간 호황기가 겹치면서 개별적으로 움직였었는데요. 엔비디아는 올랐습니다. 일부 투자 회사들이 28일 예정되어 있는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 속에서 올라갔는데요. AMD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동반 상승했습니다. 자, 이날 엔비디아가 1.4% 올라가게 되면서 $120에 확실하게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반대로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좀 부진했습니다.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가 실적도 좋았고 전망도 좋았는데 다음 분기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조금밖에 상회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밀렸고요.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 역시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같이 부진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날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긍정적으로 움직였었는데요. 각각의 이유에 따라서 강세를 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표적으로 진둥닷컴 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국 내에서의 매출만으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중국에 대한 소비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게 되면서 이날 8.4% 장대 양봉을 뽑아냈고요. 거의 $30 근처까지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알리바바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가 성장세를 계속 잘 타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강세를 띄었었고요. 이렇게 진둥닷컴, 알리바바가 잘 움직이다 보니까 중국차 3인방과 관련된 소비 관련된 차들 종목들도 동반 강세를 띄었습니다. 자, 다음은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M7 기업 중에서 좀 밀린 내용이 되겠는데요. 호황지가 겹쳤지만 악재 쪽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호재는 증권가들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악재는 EU 쪽에서 이 허위 정보에 대한 보완책과 관련된 계획을 추가로 제출해라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서 시장은 안 좋은 쪽으로 해석했습니다. 자, 이날 메타 플랫폼스는 1.8% 하락한 $52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날 시장에서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HR블록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세무 서비스 기업이 되겠는데요. 호실적에 배당금 인상에 거기에 $15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방침까지 발표를 하게 되면서 호재가 모두 다 몰리는 모습입니다. 12% 급등한 $6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